요 며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돌발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이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교육센터를 뉴욕 플러싱 지역에도 오픈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빌딩 매각 대금을 활용한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공항들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요 며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는 돌발적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31일 오후부터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커네티컷 등에 돌발적인 폭우가 지속되면서 오늘 오후 8시까지 일부 지역에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돌발 홍수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평균 6시간 내 도로나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북부 퀸즈와 맨하탄을 포함한 뉴욕시 5개 보로, 버겐과 엑세스, 패세이 카운티, 남부 커네티컷 등에 돌발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이들 지역 곳곳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도로가 차단되거나 차가 침수되고 정전이 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퀸즈 유토피아 파크웨이에서는 왕복 차선이 모두 차단됐고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와 스태튼 아일랜드 레일웨이 등은 부분 통제되거나 정체가 심했습니다. 또 뉴저지 포트리와 버겐필드, 테너플라이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최대 만여 곳의 가구나 업소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오늘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들은 경쟁자가 없어서 이미 본선거행을 확정했습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조금 전 8시에 마감됐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들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미 본선거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먼저 한인 2세 임원교 씨는 주 하원 27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임 후보는 현재 27선거구의 현역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역 유권자들이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당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2명의 한인 후보가 시의원에 동시 출마했습니다. 박명근 뉴저지 경제인협회장과 엘렌박 변호사가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본선거에서 양당 후보 4명 가운데 상위 득표자 2명을 최종 선출하기 때문에 한인 후보 2명 모두 당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 포트리 시의원 선거에는 권웅 씨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고 현역 의원으로는 이종철 팰리세이즈팍 시의원과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이 각각 4선과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들이 많이 대중화됐지만 아직도 작동 방법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이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플러싱 지역에도 오늘 교육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뉴욕 여러 지역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싱에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타임워너는 $50,000를 들여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 각종 전자기기를 KCS에 설치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보와 교육 준비를 마쳤습니다. We launched this initiative back in 2009 to help bridge the digital divide in the communities that we live and that we serve. 타임워너 교육센터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은 KCS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나갑니다. KCS는 각종 기기들을 적극 활용해 컴퓨터 수업과 직업훈련학교, 방과후 수업 등 모든 연령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And all of this equipment is going to be used for our clients to help them with job training skills, to help some of our ESL clients learn English through the computer programs, as well as our after-school programs. They can use the computers to actually build their skills as well, their educational skills. 뉴욕시에서는 현재 17개의 타임워너 케이블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임워너는 정보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교육센터를 40여 개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김원기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경영난으로 빌딩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매각 대금을 활용한 향후 운영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KCC&NY는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빌딩 매각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KCC&NY는 우선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빌딩을 매각한 후 남은 이익금으로 비영리 기관인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과 협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퀸즈 플러싱 병원 인근에 위치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 공간을 이용해 각종 세미나와 직업교육 등 독립적인 KCC&N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계획으로는 퀸즈 한인회가 추진 중인 한인 동포회관에 합류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KCC&NY와 퀸즈 한인회가 각각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동포회관 설립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매각 대금으로 장학재단을 세우는 방안으로 우수 한인 학생이나 유망한 젊은이들을 지원해가며 KCC&NY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KCC&NY는 빌딩이 완전히 매각되는 대로 공청회를 열고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각 대금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번 전철의 노선이 퀸즈 플러싱에서 맨하탄 웨스트사이드까지 확장됩니다. 이 확장 프로젝트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올 여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어제 첫 시범 운행도 실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일 7번 전철 웨스트사이드 라인에 대한 첫 번째 시범 운행을 하고 기관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완공될 7번 전철 확장 프로젝트는 현재 플러싱 메인스트릿에서 맨하탄 타임스퀘어 42가까지 이어지는 7번 전철을 맨하탄 서쪽 34가와 11번가에 위치한 허드슨 야드역까지 1.5마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케빈 오르티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대변인은 기관사들이 새 정차역까지 안전 운행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실시했다며 새로운 역 오픈에 필요한 준비가 99%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하루 평균 3만 5천 명이 허드슨 야드역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등교 시간을 늦추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학군도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육위원 등으로 구성된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위원회는 최근 등교 시간을 현재 오전 7시 55분에서 오전 8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이른 등교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가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교 시간을 늦출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실제로 리치우드와 랜돌프, 체리힐 등 뉴저지 일부 학교는 이미 수업 시간을 늦췄거나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치우드 학교는 이미 고등학생들의 월 1회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있다며 이를 정규 등교 시간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의회도 등교 시간을 새로 정하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적 테러 리스트에 주요 입국 통로가 되는 주요 공항들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가상 적군팀 비밀 요원들은 미국의 주요 10여 개 공항을 대상으로 가짜 폭발물과 총기 반입 모의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ABC 방송이 입수한 미 교통안전국의 내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결과 70번 가운데 무려 67번이나 위협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가짜 폭발물 등을 소지한 비밀 요원들은 일반 승객을 가장해 공항 검색대를 거쳤지만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히 한 비밀 요원의 경우는 검색대 경보가 울려 현장에서 몸수색 등 정밀 검색까지 받았지만 옷 속 등 뒤에 테이프로 부착했던 가짜 폭발물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의 테스트는 언제 어느 공항을 대상으로 시행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BC 방송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10여 개 공항에서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뉴욕 JFK 공항과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 등 주요 공항이 포함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모의 테스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각 시정 및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엔 가공식품에도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죠. 하지만 잘 보면 팝콘과 마가린 등 아직도 트랜스 지방을 사용한 음식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가공식품에도 트랜스 지방 사용이 금지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이달 15일 전까지 요식업소들과 식품 제조업체들의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FDA는 과학적 근거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트랜스 지방을 음식에 사용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검토를 거치고 이번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행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FDA는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식품업체들이 트랜스 지방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5일까지는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가공식품 등에도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물 사용 규제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특히 전국 땅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적 손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물 사용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평균 25%의 물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주민들은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많게는 36%가량 물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방침을 어길 경우 하루 최고 $500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땅콩 하나를 생산하는데 물 1갤런이 필요한 땅콩 농장에서의 절수 정책은 그야말로 큰 타격입니다. Thousands of acres of this stuff. It requires, where's the water? 지난 10년 동안 땅콩 농장 수는 2배 늘었고 생산량 역시 3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물 사용 규제로 생산량은 크게 곤두박질 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땅콩 농장 대신 물이 적게 드는 모카밭으로 전환하는 농장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Of the past versus what was envisioned as the future, which is almonds. 한편 잔디가 깔려있는 주택가의 경우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인조잔디 전환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은 잔디가 가짜거나 아예 없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물 사용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농장주들과 주민 등 캘리포니아 모든 거주자들은 수세기 만에 찾아온 이번 가뭄에 대해 어느 정도 희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112년 만에 탄생한 첫 한인 LA시의원 데이빗 류 당선자가 TVK를 방문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류 당선자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5월 19일 열린 LA시의회 제4지구 결선에서 당당히 LA시의원 자리를 거머쥔 데이빗 류 당선자. 경쟁자 캐롤린 램지 후보를 1,693표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짓는 순간 한인타운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LA시 기성 정치권을 등에 업은 현직 시의원의 수석 보좌관 출신 램지 후보를 누르고 미주 한인 이민사 최초의 LA 시의회 입성의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한인 정치 역사를 다시 쓴 데이빗 류 당선자가 오늘 TVK를 방문해 한인 사회에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못 믿었을 때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혼자 이기는 건 아니고 우리 커뮤니티가 진짜 뭉쳐서 파워 키우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특별히 우리 1세 어르신들 위해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류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내내 내세운 전략은 민의에 의한 민의를 위한 클린 정치입니다. 류 당선자는 이익단체들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시의원이 될 것이라며 사지구를 비롯한 LA시의 개발 프로젝트에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오로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 우리 그 카운슬 디스트릭 4 멤버들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그 시민들 걱정을 들어준다, 얘기를 들어준다 했으니까 그거를 그 시스템을 먼저 제대로 만들려고요. 액세스. 시의원하고 시한테 연결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누구한테 전화한지도 모르고 연결도 안 돼서 그거를 제대로 보여줘야죠. LA 시의원은 총 15명.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의회에 입성하는 데이빗 류 당선자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 횡단보도, 파톨 보수 등 커뮤니티 친화적인 정책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LA 시의회 입성에 필요한 보좌진 구성과 함께 추진 사업과 협력 사업 등 의정 활동을 위한 아젠다 확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당선자의 승리를 이끈 3.3% 한인 유권자의 힘, LA 시의회의 높은 벽을 뚫은 미주 한인 역사의 위대한 발걸음이 제2, 제3의 데이빗 류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남미에서는 엄마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집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칠레에서는 낙태 전면 금지 법안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웃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가슴에 형형색색 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도로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여성들의 손에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가정 출산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엄마와 조산사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Es un derecho porque es el derecho de toda mujer a parir en donde ella quiera con las personas, digamos, con el profesional que. 집에서 출산할 경우 아이와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엄마들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일축합니다. Son muchos los riesgos, pero si el bebé está bien y la mamá también, no existen, digamos, los riesgos son mínimos. 특히 가정 출산 제한법이 시행될 경우 제왕절개 수술이 더욱 늘어날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의사들이 출산 시간이 짧고 돈벌이가 되는 제왕절개 수술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In the end, the doctor does not have time to care for all the women who are in labor over such a long period of time. 이웃나라 칠레에서는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어도 심지어 뱃속의 아기가 죽었는데도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 saw my baby bleed from her eyes, nose, mouth, and ears. That's inhumane. I was having a child and knew my baby girl was dead. 그러자 일부 여성들이 낙태의 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까지 만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쪽 굽이 망가진 하이힐을 신고 걷다가 일부러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ierran los ojos, respiran y se dejan caer. 급기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까지 나서 태아나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카톨릭 사회의 장벽이 높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보로청이 뉴욕시 신분증 신청센터의 문을 열고 오늘부터 1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신분증 취득 신청이 폭주하면서 퀸즈 지역에도 접수처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취득을 원하는 한인들은 311에 전화하거나 뉴욕시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퀸즈 윌레지 포인트 재개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밀레츠 포인트에 남아있던 48개 자동차 정비업소와 폐차장들의 연합인 선라이즈 협동조합은 어제부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총 580만 달러를 지원받고 오는 7월 1일까지 브롱스 헌츠 포인트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신규 이전 부지에 개발 허가가 나지 않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1명을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36살 용의자는 지난 31일 코니어스에 있는 한 주류업소에 소총을 들고 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락델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건 당일 오후 5시께 용의자와 업주가 술값 지불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인 후 수시간 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경찰과 총격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올여름 뉴욕시 전기요금이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 공급업체 콘에디스는 전기 공급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2.4%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350kW를 쓰며 한 달 약 106달러를 내는 가정의 경우 올해는 103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겠고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도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